6월 3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의협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협회 내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대리수술 사건과 관련해 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윤리적인 회원을 감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다만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켜서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의협은 비윤리 회원을 제명 조치하고 의사 윤리 교육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의사면허관리원을 설립해 의사의 자율 규제와 전문 직업성 원칙을 세우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의협은 앞으로 내부 감사기가 아닌 내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해서 시민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석균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의 체리피킹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체리피킹이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환자의 진료 정보를 축적한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데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우 대표는 보험사 주장대로 소액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영수증만 전송하게 하는 등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개인 건강정보를 사기업에 제공하는 건 사생활 비밀보장권을 해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 경쟁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전국에 20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약 4조 7천억 원을 들여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심내혈관 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 수를 늘리고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 지방의료원도 현재 7곳에서 2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 밖에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과 지방에 총 7곳을 지정하고 국가관리음압병상도 약 700개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의협과 추후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대 입학 전형 중에 지역 인재라는 것이 있죠. 2028년도 대입부터, 그러니까 내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이 지역 인재 요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지금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지역 인재로 지원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와 본인 모두 재학 기간 동안 해당 학교 소재지에 거주해야 지원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역 인재 입학 비율을 강원과 제주는 20% 이상, 나머지는 모두 40% 이상 선발하도록 상향 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우울증을 겪는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 비해서 2020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를 받은 비율이 여성이 6.1%, 남성은 4%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이 39.5%나 늘었고 30대 여성은 14.8%, 남성도 20, 30대에서 12% 증가해 젊은 세대의 우울증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증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신 의원은 감염병 시기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우울증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 30대 여성들의 고용 불안과 돌봄 제공의 취약성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진 등 코로나 우울증 위험군에 대해서 모바일 앱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 등 심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